자, 이 영상에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두 분에게 앱코어에서 출시하는 게이밍 키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키덕키덕의 덕주입니다. 이 제품이 출시되기를 굉장히 기다렸었는데요. 커스텀 키보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CNC 가공한 통 알루미늄 제품, 고가의 키보드를 에코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AR96이라는 키보드인데요. 오늘 그 제품을 여러분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고! 이 박스가 이제 무지예요. 커뮤니티 다른 개봉기나 이런 걸 봐도 그냥 이 박스인 것 같아요. 근데 박스는 이게 좀 비싼 제품이고 고급 제품으로 에코가 힘을 빡 줘서 만든 건데 이거 영... 자, 봉인 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열었는데 제품이 아니라 이거 가방이 들어있네? 기대되네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 무게는 굉장히 무겁고 가방만 해도 느껴지는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자,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에코 AR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고요. 열었는데 제품이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쌓여서 들어있고, 그만 붙어. 네,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사용 매뉴얼이 있고요. 키캡 리무버, 그 다음에 청소하는 솔이랑 이거는 스위치 리무버가 있습니다. 스위치 교체까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역시 고급 제품에 들어있죠. 불리형 케이블. 아이 좋아. 일단 가방이 들어있다는 거는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네요. 일단 그 무지 박스에서 좀 실망했었는데 딱 여는 순간 가방이 들어있네 하면서 그런 실망감이 좀 없어지는. 짜잔! 제품이 나왔습니다. 역시 제품이 아름답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비싸거든요. 자, 이 제품의 무게는 2.1kg거든요. 2100g인데 뭐 2kg 뭐 별로 안 먹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2kg부터는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 제품 스펙에 보면 RGB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 커스텀 알루미늄 하우징이랑 이 기판들은 RGB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번 연결해가지고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케이블을 연결을 할 건데 제가 좋아하는 분리형 케이블이죠. 이 하우징 색깔이랑 똑같이 컬러를 맞춘 패브릭 케이블입니다. 좀 특징으로는 USB-C 타입인데요. 이 끝부분이 약간 길어요. 이 부분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서 USB-C 타입 케이블 중에도 이게 좀 짧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RGB를 연결을 해보니까 예쁘네요. 알루미늄의 RGB도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좀 받습니다. 일단 하우징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뭔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이 배열이 굉장히 독특한 배열이거든요. 96 배열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풀사이즈 대비 96%의 배열이다. 그래서 96 배열이라고 하는데 풀사이즈 키보드들이 보통 104키 뭐 이렇잖아요, 요즘. 근데 그거 대비 스위치가 5개 적은 99키. 인디케이터가 여기 상단에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정말 비율적으로도 완벽하고 예쁜 곳에 들어가 있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베젤이 너무 얇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렇게 쓰는 각도에서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인디케이터가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높은 하이 프로필의 키케이블을 쓰면은 인디케이터가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옆으로 있으면은 뭔가 쓰면서도 잘 보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자, 측면은 굉장히 깔끔하죠. 장식 요소나 그런 걸 넣지는 않았고 굉장히 깔끔한 통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묵직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하우징들은 보통 이 아노다이징 상태를 잘 보는데 굉장히 매끈하고 고급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도 역시 옆모습이 스텝스 컬처 2가 적용이 되어서 보시면은 각 열별로 스텝스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아랫부분은 굉장히 심플하네요. 앱코 AR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굉장히 짱짱하네요. 이 제품이 처음 개발된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타건이었거든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알루미늄 하우징이 어떤 꽉 잡아주는 느낌, 그 다음에 잡소리가 별로 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스위치에서 나는 어떤 그런 특유의 소리들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우징에서 날 수 있는 어떤 통울림이라든지 어떤 하우징에서 날 수 있는 어떤 움직이는 잡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지 않는 꽉 잡혀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제품은 이 체리사의 저소음 적축 스위치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소음 적축 스위치는 저희 리뷰에서는 처음으로 보여드리는데 스위치 색깔이 적축인데 약간 색이 바랜 느낌이죠. 빨간색에서 분홍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느낌이 이 저소음 적축의 색깔이고요. 이 저소음 적축의 특징은 이 보시면은 소리가 별로 안 나요. 말 그대로 저소음 적축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아랫부분에 약간 실리콘 재질이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눌렀을 때 스위치가 어떤 스위치 슬라이더가 상판이나 보강판을 때리는 소리,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눌렀다가 올라올 때 보통 키보드들은 이렇게 눌렀다가 올라오면 뚜껑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소음 스위치들은 그런 소리들을 다 잡아놓은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라든지 밤에 주로 컴퓨터를 하신다든지 몰컴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리 저소음 적축이랑 이 에코의 AR96 하우징의 조합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이 저소음 축이 조용한 축이잖아요. 조용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축인데 이 플라스틱 하우징이라든지 뭐 좀 힘이 없고 울림이 많이 생기는 하우징에는 이거 쿡쿡 칠 때 그런 느낌이 책상 전체에 울려 퍼지는데 이렇게 꽉 짜여진 알루미늄 하우징은 그렇지 않거든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한번 열어서 봐야겠죠? 안이 어떻게 다른지. 자, 쏙 빠졌죠? 뭐 스위치 생김새는 뭐 평범한 체리 스위치입니다. 보시면은 근데 아래쪽이 약간 누르스름하죠? 윗부분은 RGB가 통과될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입니다. 자, 이제 체리 그 저소음 적축을 분해를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부 하우징은 크게 다를 게 없다 라고 보더라도 제일 크게 다른 부분은 여기 슬라이더 보이시죠? 보면 뭔가 하얀 게 묻어 있어요. 그 하얀 것들이 바로 이 실리콘입니다. 원래는 저 하얀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하얗게 실리콘이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거죠. 딱딱 소리가 안 나고 쿡쿡하고 충격을 흡수해서 소리가 덜 나는 그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그 스위치 교체형이잖아요. 굉장히 기판도 고급 기판을 썼는데요. 스위치 교체를 실제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짧게.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축인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축인데, 이거는 게이트론에서 나온 저소음 갈축 축입니다. 요걸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꽂아보자. 안 되네. 요게 다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게이트론 저소음 갈축에 보면은 5핀이고요. 다리가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지금 여기 기판에는 구멍이 3개죠. 예, 보시면은 이 양옆에 있는 이 플라스틱 다리들이 요 기판이랑 호환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뭐 손톱깎이 같은 걸로 옆에 있는 이 플라스틱 다리들을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를 딱 자르고, 자,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3핀이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살살 다리를 맞춰서 이렇게, 자,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됐는지 바로 스위치를 다른 걸 꽂아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보통은 제가 이게 키보드 자체를 오픈은 안 하는데 이 제품은 사실상 DIY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도 한번 여러분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한번 열어볼게요. 얘를 다 빼야 돼. 자, 인고의 시간이죠. 아이씨, 다 뺐다. 아이씨. 자, 풀리는 거는 잘 풀리네요. 꽉 조여진 느낌은 아니고 돌리면 살살살살 풀립니다. 자, 하우징에 기스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이 제품을 오픈을 하면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케이블을 제거를 하면 이렇게 상판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일단은 아래를 한번 볼게요. 이 제품의 하부 하우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어떤 얇은 흡음재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얇은데 왜 이렇게 얇어 했더니 이 얇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거의 없고 안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타건을 했을 때 어떤 텅 빈 소리가 전혀 나지 않고 꽉 잡힌 소리가 났던 것이죠. 그리고 상판을 한번 보면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제품이 어떤 고급 기판이다, 최신 기판이다 했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소켓들이 있죠. 이 소켓들이 이 카일사에서 만든 핫스왑 을 위한 소켓입니다. 기존의 핫스왑은 어떤 홀 타이트라고 해가지고 밑으로 갈수록 약간 가늘어지는 둥근 관을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키트예요. 이 키트를 장착한 내구성도 훨씬 향상되고 인식률도 좋은 그런 핫스왑 소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켓들이 적용된 기성품 키보드는 거의 없어요. 이 핫스왑 소켓들의 그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소켓이 적용된 제품들은 좀 고가의 제품들이 주로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사가 조금 더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이 보강판이랑 이 제품의 구조를 완전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얘는 상부 하우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 AR96의 어떤 기판이랑 PCB 기판이랑 어떤 보강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강판 재질은 알루미늄인 것 같고요. 두께는 약 2mm 정도. 자, 그리고 이 옆에 보강판 옆에 있는 이 8개의 어떤 구조물들이 상판에 있는 모양이랑 거의 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차 없이 잘 짜여져 있는 제품이다. 자, 이 제품의 키캡은 PBT 키캡이고요. 재질은 PBT고 염료 승화 각인인 것 같고요. 이 한글 각인이 굉장히 작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한글 각인이 크고 영성하게 들어간 것보다는 이게 깔끔한 게 좋아요.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이 사출 자국이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이런 게 키캡을 체결했을 때 이 키캡이 약간 쏙 잠겨가지고 사출 자국이 안 보이는 정도로. 자, 그리고 키캡의 두께도 굉장히 두껍죠.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 한 1.5mm, 1.4에서 1.5mm 키캡 중에서 거의 제일 두꺼운 수준의 키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급 제품에 걸맞는 정숙한 타건감을 추구하고 있다. 차이가 엄청나죠? 같은 적축이지만 저소음이랑 저소음 아닌 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뭐 알루미늄 하우징이고 이 제품은 상단만 알루미늄이고 하단은 플라스틱이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보시면 하우징 상판을 때리는 소리, 보강판을 때리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데 비해서 저소음 축은 전혀 안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봤던 실리콘 그 구조가 있냐 없냐 차이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역시 재밌어요. 일단은 장점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제일 큰 장점은 일단은 꽉 들어찬 알루미늄 하우징이죠. 묵직하고 그 다음에 타건을 했을 때 어떠한 잡소리도 거의 나지 않는 PBT 키캡을 썼다는 것도 장점이겠고 알루미늄 하우징에 화려한 RGB 효과를 넣어줬다 하는 것도 장점일 수 있고요. 분리형 케이블을 넣어줬다는 것도 장점이고 USB-C 타입도 꽤 괜찮죠. 또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또 스위치 교체형이라는 거예요. 커스텀 어떤 DIY로 나온 제품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스위치를 마음대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커스텀 키보드에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커스텀 하우징이나 기판 이런 걸 사서 모으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셔가지고 처음에 구매하신 걸 쓰시다가 좀 질리면은 다른 스위치들을 사서 끼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 제품의 배열이에요. 이 배열이 일반적인 키보드에서 기성품 키보드에서는 보기 굉장히 힘든 배열입니다. 96 배열이라고 하고 뭐 있을 킷들은 다 있는데 크기는 텐키리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텐키리스를 갖다 놓으면 이 정도 되거든요. 텐키리스 쓸 때 이게 없어가지고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만족감이 꽤 높을 겁니다. 뭐 물론 이 제품에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죠. 아까 제가 타건할 때는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제품의 스테빌이 기본적으로 잡소리는 전혀 안 나요. 그런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너무 뻑뻑해. 그러니까 이 뭐냐면 윤활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에코에서 의욕이 너무 과했어. 그리고 그 다음 부분들은 아까도 언급했죠. 이 인디케이터가 위에서 보면 정말 예뻐요. 보이시죠? 정말 예쁜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인디케이터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넘버락을 켰는지 안 켰는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SA 키캡처럼 높은 걸 쓰면 아예 안 보여요. 저희가 받은 리뷰 제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 USB-C 타입이 들어가는 이 부분의 마감이 좀 거칠다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조사에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SB-C 타입 케이블 이 부분이 얘는 좀 길어요. 시중에 다른 예쁜 USB-C 타입을 꽂고 싶어도 이 앞부분 코가 짧으면 여기 안 꼽아진다는 거. 아까 배열에 대해서 저희가 장점이라고 칭찬을 했었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포즈가 없어. 제가 이 포즈 키가 왜 없냐, 지원이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포즈 키는 어떤 펑션이랑 조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배열이 굉장히 컴팩트하면서 생산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키들이 있다는 거, 입력이 안 되는 키들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고요? 구독하기랑 댓글이랑 그다음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가운데서 2분을 추첨해가지고 에코에서 출시한 게이밍 키보드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키보드,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끝!